옛날 옛적에 연시성을 가진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부부와 두 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큰아들은 놀부, 막내 아들은 흥부였습니다. 두 형제는 성격이 하늘과 땅 차이였고 이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놀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욕을 일삼으며 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놀부는 가는 곳마다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노래하고 춤추며 소란을 피우고 이웃집에 불이 나면 불을 끄기는커녕 부채질해서 더 크게 번지게 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재를 뿌려 음식을 망쳐버리고 아이들을 보면 꼬집어 울게 만들었습니다. 놀부의 이런 행동들은 그의 낙행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 막내 흥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흥부는 착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흥부는 가족을 돌보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놀부는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흥부와 그의 가족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쫓겨났지만 흥부는 여전히 선량한 마음과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의 이야기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인내와 선행에 대한 교훈을 담아내며 그들이 훗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말이 많아. 빨리 나가. 형의 냉정한 한마디에 흥부의 가족은 집에서 쫓겨나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길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계속 걸었고 마침내 허름한 초가집을 발견하고 발길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거처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누우면 발이 문 밖으로 삐져나오고 문틈으로는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지붕은 너덜너덜해서 비라도 오면 안과 밖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면 집안이 온통 젖어 추위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아침, 흥부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흥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에게 조금이나마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형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흥부는 밖에서 간절히 형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원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놀부가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시끄러워? 문 고장 나면 내가 고쳐야 해. 흥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이틀째 굶고 있습니다. 제발 형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놀부는 냉담한 눈빛으로 흥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배고프면 왜 나를 찾아오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고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흥부를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아이들을 생각하니 흥부는 빈손으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뜰로 들어갔다가 마침 형수님이 밥을 퍼고 있는 것을 보고 간청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저에게 조금만 밥을 주실 수 있나요? 형수는 흥부의 부탁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밥주걱으로 흥부의 얼굴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밥. 무슨 밥? 하지만 몇 알의 밥알이 흥부의 볼에 묻었습니다. 흥부는 기뻐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형수님, 이번엔 반대쪽 볼도 부탁드려요. 흥부의 부탁에 화가 난 형수는 이번에는 밥 한 톨도 아까와 물에 밥주걱을 씻은 후 다시 흥부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다.
혹독했던 겨울이 드디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쪽으로 떠났던 제비들이 다시 돌아와 흥부의 소박한 집 처마 아래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조용히 제비 둥지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흥부는 급히 막대기를 들고 뱀을 쫓아내며 외쳤습니다. 이 뱀아,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뱀은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제비들은 여전히 놀라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흥부의 아내가 바닥에 떨어진 다리가 부러진 어린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흥부는 망설임 없이 실을 꺼내어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묶어주고 날마다 정성껏 돌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비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고 한 달이 지나자 제비는 다시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 제비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와 흥부의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제비가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흥부와 아내가 보니 그것은 커다란 박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박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씨는 금세 싹을 틔우고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박 정말 크네요. 이거 잘라서 죽이라도 끓여 먹으면 좋겠어요. 당겨라, 밀어라. 당겨라, 밀어라. 하나, 둘, 하나, 둘. 흥부와 아내는 첫 번째 박을 신나게 갈랐습니다. 박을 쪼개자 큰 상자가 나타나자 흥부는 놀라며 외쳤습니다. 아마 제비들이 우리가 가난한 걸 알고 이런 선물을 준 것 같아. 두 사람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두 번째 박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자루가 나왔고 그 안에는 알알이 둥글고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쌀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하도. 그들은 세 번째 박을 열며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힘센 청년들이 박에서 뛰어나와 순식간에 흥부 가족을 위한 궁궐 같은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새 집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흥부의 아내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허름한 집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흥부의 선행과 박에서 나온 기적의 선물 덕분에 그들은 곧 마을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놀부는 믿기지 않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놀부는 직접 흥부의 집을 찾아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놀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어 흥부의 집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훔쳐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 사실이지. 흥부는 차분하게 제비와 박씨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을 돌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화려한 장식장이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 그러고는 장식장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같이 들어봐요. 집으로 돌아온 놀부는 흥부의 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박씨를 주고 그걸 심으면 재산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때부터 놀부 부부는 날마다 제비 둥지를 올려다보며 기다렸지만 흥부네처럼 뱀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실망한 놀부 부부는 제비 둥지 쪽으로 몰래 다가가더니 행운을 강제로 만들어내려는 속셈으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짓으로 상냥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널 치료해 줄게. 잠시만 기다려.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힌 놀부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에 실을 단단히 감아주었고 그의 아내는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박씨를 가져와야 해. 봄이 오자 제비가 다시 돌아왔고 놀부 부부의 기대처럼 박씨를 입에 물고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기뻐하며 박씨를 심은 놀부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도 당겨라, 밀어라. 놀부는 첫 번째 박을 신나게 갈랐지만 박이 쪼개지자마자 악취가 진동하는 똥이 쏟아져 나와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놀부는 서둘러 두 번째 박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박에서 도둑대가 튀어나오더니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몽땅 훔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박을 열어보자. 놀부는 여전히 남은 희망을 품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과연 마지막 박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놀부가 세 번째 박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갑자기 군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군사들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몽둥이로 놀부 부부를 마구 때리며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아무 죄 없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걸 모를 줄 알았느냐? 놀부는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군사들은 계속해서 죄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 흥부를 괴롭히고 집에서 쫓아낸 죄도 있지 않느냐.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두들겨 맞으며 놀부는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외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해가 저물고 그들의 집은 완전히 파괴된 채 놀부 부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놀부 부부는 흥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형과 형수를 마주한 흥부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 후로 흥부와 놀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사이좋게 함께 살며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제비 가족도 다시 흥부의 집 처마에 둥지를 틀고 가을이 끝날 때까지 머물다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인내와 선행, 그리고 인간의 선량함이 주는 가치를 잘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온화한 흥부는 가족을 지킬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제비를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흥부에게 기적과 같은 축복을 가져다 주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박에서 쏟아진 축복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행에 대해 삶이 보답하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반면 형인 놀부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심지어 자신의 동생마저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흥부의 성공에 질투한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행운을 강제로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불행이었고 결국 그의 탐욕과 거짓은 그에게 고통과 재난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탐욕과 속임수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의미의 용서와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형에게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부는 어려움에 처한 놀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흥부의 너그러움은 가족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었으며 진정한 사랑과 용서야말로 행복을 지속시키는 진정한 힘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선행과 진심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탐욕과 이기심은 불행으로 이어질 뿐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임을 깨닫게 됩니다.